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천기 누설 대한민국 제2회 국회의 운명편 9월 7일 오전 10시 녹음. 천기누설 대한민국 진행의 조태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회분 국민TV 앞날에 대해서 우리 역학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이제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먼저 박정희 교수님, 기존 이사진과 그 경영진들 한 5분, 6분 계십니다. 네. 예, 그분들의 각각의 그 사주, 관상, 성명, 물론 우리가 이제 자료를 다 이렇게 훌륭히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린 진검승부니까 되는 것, 예, 그냥 좀 한번 좋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주신 사진만 가지고 보면서 간략하게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몇 년생인가 그거하고 생일까지 나와 있는 분들. 근데 사진은 좀 이렇게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래전에 찍어놓은 사진 올려놓고 막 또 뽀샵 막 하고 막 이러면 다 틀려지는 건데, 그죠? 그래도 또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사진은 정말 미남인 사진들만 주셨더라고요. 제일 잘 나온 것만 줬겠죠. 그래갖고 제가 또 국민TV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방송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제가 찾아서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찾아서 보니까 정말 세월의 흔적은 얼굴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뢰가 아닌가요? 아니 진검승부니까. 인데 진검승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은 얘기 일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주면서 저희한테 볼 때는 얼마의 돈을 주고 다 주고 나서 보는데 제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돈 주면서 나쁜 소리 들으려고 오냐고. 항상 좋은 소리를 듣고 가서 그거를 실천해라. 하지만은 정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건 조심하라.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부각을 하니까 이게 나쁘다 그랬더라. 이런 거를 부각을 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으셔야지 나쁜 부분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좋은 얘기 할 건데 사실은 좋은 얘기 하면서 입이 조금 근질근질 거려요. 저도 이제 좋은 얘기만 할 때는 정말 어떻게 이걸 연출해서 말을 해야 되나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게 서영석 씨, 김철수 씨, 김정일 씨, 조상훈 씨, 민일성 씨, 고우 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영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57년생이더라고요. 57년생이니까 나이가 59이에요. 59이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는 어딜 보냐 하면은 그 입 주변에 이제 범령도 지나고 그러니까 입으로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입 기운으로 가는 때예요. 그래서 이분을 중점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입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입을 보면은 조금 뭐랄까 그냥 좀 외골수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게 보이고 이게 방송 TV 방송이면 사진자를 이렇게 띄우고 하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아마 그냥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갖고 주변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카롭고 정확한 거는 눈이라든가 눈썹 같은 거는 이제 날카롭고 정확한 면이 보이는데 턱이 보면은 약간 좀 타협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자신의 이렇게 뜻대로 탁 밀고 나가면서도 그 고집은 이 법령 같은 게 좀 세거, 법령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일반 얘기하는 입 주변, 입을 싸고 있는 요 선을 갖다 법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많이 웃어서도 생기는 미소선이라고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안 웃어도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살면은 한번 악물어들 보세요. 이를 악물고는 이 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어서 생긴 선은 더 깊어져요. 예. 그리고 웃어서 생긴 선은 부드러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악물어서 생기지 않았나. 예. 그래서 조금 사람하고 타협하는 거를 좀 배웠으면 하는, 그래야 이제 본인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많이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김철수 씨 같은 경우는 사진 너무 작아갖고 정확하게 볼 수도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인상입니다. 부드럽죠. 반듯하죠. 이미지도 좋지. 그러면서도 아마 여자들이 아마 많이 따를 거예요. 이 부인이 들으시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걸 다 겪어 나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도 아마 완벽함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좀 포용해 줄 수도 있으면서도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입과 그런 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자신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을 감싸기도 하면서 날카롭게 지적도 같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있으실 수 있는 예. 그런 분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씨 같은 경우는 뭐 나이도 아직 젊고 44세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이 위치를 본인이 만든 것 같은데 초년 고생은 조금 하셨을 거예요. 이마도 좀 좁고 그리고 눈썹도 보면은 이렇게 좀 짧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작은 막 거창하게 하는데 마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없다는 거는 자칫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은 많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왜 사람을 갖다가 마무리도 못하면서 저렇게 허둥대기만 하고 사람만 피곤하게 하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본인이 그런 걸 알고 나면 고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좀 한번 다잡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조상훈 씨 같은 경우는 69년생이네요. 네네. 69년생이면은 올해 47. 47세면은 우리가 지금 이 콧뿌리를 보는 나이예요. 자, 코 우리가 보면은 코 이 등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요 코 끝에 요 부분이 47세 바로 그 위가 47세예요. 그래갖고 그 밑에가 48, 49, 50이거든요. 자, 돈 창고를 가는 나이인데 과연 돈 창고가 풍요할까요? 그거는 본인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인상이 이제 강인하지만은 좀 반전이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형이나 이런 부분 광골 같은 게 이렇게 억세고 좀 강은한 면이 있는데 눈이나 코가 좀 부드럽고 착한 면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강하게 막 밀어붙이다가 아유 그놈의 정 때문에 이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은요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나 능력으로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잘 갖고 잘 생각을 해야지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민일성 씨는요. 사주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71년생. 기본적으로는 유명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사람을 보는데 사진보다 사실은 실물이 더 훨씬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진 다시 찍으라 그러세요. 이거 사진 보내줬는데 너무 예전 사진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살도 많이 빠지셔서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이렇게 뭐 복스러운 얼굴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금형이 됐더라고 네모난 얼굴이. 그래서 아마 투쟁을 좀 많이 하셨나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삶이 좀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게 얼굴에서 딱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여자지만은 내가 내 일을 좀 하고 싶고 내가 나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못 너무 그냥 그 사회가 나를 그냥 못 받쳐주는구나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생각하면은 아마 맞을 겁니다. 고우 씨는요 74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지금 74년생이면은 올해가 42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음력으로 잠깐 나와 있는 그것만 보고선 사주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이제 운이 바뀌더라고요. 운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사주상으로 보면 아마 음력이 맞을 것 같아요. 74년생에. 그러니까
40대로 넘어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셨던 분도 이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을 볼 때 40대 자기 인생을 바꿨을 때 이 콧방울 부분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돈 창고 부분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풍요하면은 성공한 거고, 그 부분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콧방울이 크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바꿔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고 씨 같은 경우는 바꿔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 40%, 60%는 안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바뀐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본인이 참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상은 높고 현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사람은요, 다 각각의 개인적인 성향이 다 있어서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굴러가질 못해요. 톱니바퀴가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지만은 기계를 찍었어도 마모되는 게 틀리고 나오는 게 틀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나에게 맞춰라. 내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이상에 맞추라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좋았던 일을 할 수 있었고, 전에는 얼마큼까지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힘들어지는 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그건 자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신 선택 때문인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잘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한번 그 사람의 개성을 잘 파악을 해서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습관만 가지면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사람과의 관계 개선만 잘하면은 좋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성도 좋고,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머리도 좋고, 네.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다고 스케일이 작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걸 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회사에 그 경영진과 이제 이런 부분을 저 유기막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대강의 띠만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그러면 뭐 나쁜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예, 좋은 것만 하세요. 고우, 노종면, 네. 전영관, 이분들이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 중에 전영관이라는 분이 최고 그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머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점 얘기해야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터와 나쁜 터의 차이가 있거든요. 좋은 터라는 것은, 아니 그러면 여보시오, 좋은 터로만 가면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된다는 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운을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밥만 먹으면 되지 왜 잠을 왜 잡니까? 잠자면서 기운을 받는데, 이 또 활동하는 이런 터가 에서 기운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사는 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업장이 중요하고. 근데 이 업장은 지금 완전히 반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그러니까 좋은 터는 어떤 일이냐면 일단 숙면을 취해요. 그리고 몸이 개운하고 아픈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술술술술 발전 아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동네는 조용해서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망하려고 왜 저 지리산 꼭대기 가서 살지 아무도 없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기운이, 사람이 기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아파트가 개인주택보다 발복이 빠릅니다. 같은 조건하에.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층층이 전부 다 사람이 다글다글 모여 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집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몸이 슬슬슬슬 아파오는 사람이 많아요. 집안에서 약한 사람부터 터져가니까. 난 괜찮대.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무지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풍 2번 맞았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풍 2번 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돈이 안 모여. 내가 우리 집이 좋나 나쁘나는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내 통장 잔고가 얼마였고 상황이 어땠는데 지금 5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지금 상황이 좋아졌나 나빠졌나를 보면 딱 돼. 그러면 안 되는 데는 동네 그 이사들을 자주 가죠. 잘 되는 동네는 이사를 안 가요. 지금 같으면 한강맨션 저기 동부천동 제가 거기 15명 정도 이사를 시켰는데 자기네들끼리 개모임도 해요. 그래서 개모임 한다고 나 나오라고 그러면. 근데 옷가게 하고 사업하고 뭐 다 잘 돼 다. 문제는 근데 그 동네 어떤 분은 8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맞춰놓고서. 왜? 집이 안 나와. 잘 되는데 왜 이사를 갑니까? 우리 동네가 자꾸 이사를 간다? 자꾸 줄여가는 거요.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묘를 썼다. 어머님 묘를 썼다. 어머님 묘 쓴 다음에 우리 직계 가족들 평균치가 어떻게 됐나를 딱 보면 돼. 그러면 그 묘를 잘 썼나 못 썼나가 만약에 특출을 한 사람 한두 명이 잘 되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따져보면 알아요. 다 이래고 누가 아팠고 누가 저기 그러면 그 음택적 기운을 잘 못 받은 거고 만약에 다 잘 됐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좋다고 제가 또 열심히 죽으라고 풍수공부 했으니까 전권을 우리 형님이 나한테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자리에다 묘를 써서 모셨어. 근데 그때부터 수입이 2배로 늘었어.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요. 이제 그거는 진짜 풍수적 기운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막 급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안에 내부 구성원적인 어떤 요인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사람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이고 결국에는 이게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폭삭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과단성 있는 판단을 오너가 하셔가지고 그 좋은 대로 이전, 그러니까 전체는 못 옮기더라도 사무실만이라도 옮겨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또 수입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만약에 저한테 준다면 100% 흑자낼 자신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 국민TV에 예를 들어서 광고 누가 맡기겠어요. 뭐가 있다고 여기다 광고를 맡겨. 그걸 기다린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방송을 출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방송을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템을 잘 적용을 하면 오히려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뭐 얘기를 한다면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이 자리에서는 쇼부가 절대 안 난다는 거. 우리 성명학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양 교수님. 네. 성명학을 하고 있는 안희성입니다. 조금 전에 조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서 저는 그 김정일 님부터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님은 대단히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 명석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뭐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이름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진취적이면서 똑똑하다 보면 그 반대극부적으로 또 명예도 또 본인이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명예와 더불어 또 재물도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아주 두뇌가 좋으니까 뭐 서울대 출신 정도처럼 아주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 그러신 분 같은데요. 이 국민TV와 이 김정일 님과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조금 국민TV하고 자기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TV에서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잘 안 해줄 수 있고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거를 다 들어주지 않고 내가 뭔가 어떤 아이템을 내서 이렇게 하면 국민TV에서는 이걸 이렇게 반대극부적으로 뭐 이렇게 잘린다고 하죠. 요즘 말로. 예. 뭐 그런 경우를 좀 느껴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국민TV에서 일을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분이죠? 이 김정일 님은? 오래되셨나요? 여기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신가요? 근데 한 1년 정도 됐나? 예. 어쨌든 일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 그 만족도가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뭐 유명인 그 북한의 김정일 돌아가신 그 김정일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이름의 값도 많이 갖고 가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금 여기하고의 반대극부적인 어떤 그런 걸 이 회사하고 그런 분인 것 같이 보여요. 아주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영석님 같은 경우는 서영석 전 이사는 9월 7일 이사회에 사직 의사를 전한 후 9월 8일 국민라디오 서영석 타임스에서 거취를 밝혔습니다. 제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요일 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했던 징계를 전부 처리하고 저는 복귀시켰습니다. 그 절차가 온당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제 미래입동조합 국민TV가 더 화합된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도 뭐 불만은 있으시겠지만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미래입동조합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그때 당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뭐 절차적 문제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했던 뭐 저는 제 어제자로 이사직도 물러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방송도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나이도 많고 이 중에서는 좀 나이가 많으시죠. 정유생이면 59살이네요. 59살에 어른 노릇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할 그런 분이고 또 뭔가 이분한테 좀 그 아랫사람이 개긴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 용서치 않으실 분 같이 보이고 이 국민TV와는 그래도 궁합이 대체적으로 좀 잘 맞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올해의 기운을 본다 그러면 올해 기운은 또 굉장히 이렇게 국민TV에서 떠나야 될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기운도 좀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올해는 뭐 그 개인으로 말하면 집에서 이사를 가든지 뭐 직장에서 이사를 가든지 뭐 하는 운이 올해는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좋으면서도 그런 기운을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김철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은 굉장히 호인이고 남들이 다 좋아하시는 분이고 뭐 성격을 좀 이렇게 낼 때는 좀 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성의 편력도 좀 많고 그다음에 끼도 많고 모든 분야에 굉장히 이렇게 넘치는 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섭렵하고 좋아하고 뭐 그러실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올 같은 때에는 직장에 이동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데로 가실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오셨든지 뭐 이런 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조상훈 씨 같은 경우는 조상훈 씨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서영석님하고의 성향이 좀 닮기는 조금 닮았는데 서영석님보다는 나이가 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더 어른다운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내 자리나 일이나 이런 것을 다 해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훈 씨 같은 경우도 국민TV와는 또 잘 맞는 분이에요. 그 국민TV하고는 잘 맞고 올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상훈 씨가 한쪽으로는 명예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한쪽으로는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락내리락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일성님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우리가 하는 말로는 치마만 입었지 남자 같으신 분이라고 성품이 굉장히 강직하시고 또 똑똑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게 이제 좀 부딪히죠. 여기 국민TV와는 조금 부딪히지만 그렇게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도 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시고 싶은 일에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받아내시는 분이죠. 올 같은 경우에 올 기운은 그런 대로 괜찮으시니까. 그리고 고은님 같은 경우는 고은님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칼같이 칼날 같으신 분이에요. 날카롭다고 하면 날카롭고 욱한다면 욱하는 성격을 딱 갖고 계신데 그래도 그 성격처럼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격이 있음으로써 일도 또 그 못지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뭐 성격만 내고 일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고 그 성격대로 가는다면 일을 하실 분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는 분이 또 많아요. 그래도 직원들 같은 직원들하고의 어떤 마찰 이런 것이 좀 많으실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고은님 같은 경우는 성품이 굉장히 칼 같고 아주 욱하는 성격이 있다면 있고 자기가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면 내가 대장인 것처럼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셔서 직원과의 부딪힘 같은 것도 조금 있고 그러겠는데 국민TV와 고우 씨와의 관계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에요. 국민TV가 그 고우님을 생해주고 또 고우님이 국민TV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성품을 조금 줄여서 성품이 줄여질까요? 조금 덜 줄여지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분의 성격이 그러니까 좀 둥글게 피해 가려면 주변 사람도 같이 또 그런 일을 동참해주면 되겠죠. 이분은 성격 줄이기는 조금 어려우신 분이에요. 선생님, 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따르라 그러는데 본인 의견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데 따랐다. 여기는 조합원들 위주고 그래서 반대급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반대급부가 많으실 분이에요. 어디 가나. 네. 여기 국민TV뿐만 아니라 네. 자기 똑똑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많은 거에 비해서 네. 여기에 계시든 아니면 이분이 다른 데로 옮겨가시든 간에 부딪히는 건 똑같이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개선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제 40대 초반 되시는 분이라 아직은 피가 끓거든요.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줄여나가시기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피 끓는 때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한 이분이 뭐 60대가 됐다든가 그러면 그 경험이라든가 등등을 생각해서 조금 양보하고 그럴 텐데 이분은 절대로 양보할 분은 아니에요. 원래 40대 네. 남자들은요. 집에 가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건 더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나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밖에 나를 맞춰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슨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대요. 재벌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럼 싸우고 싶어지는 그 나이가 40대 41살에서 45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거의 그렇대요. 집에 가면 마누라는 다 밉고 이쁜 마누라가 하나도 없고 그런 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40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코 부분이거든. 41에서부터 50까지가 이 코예요. 그러니까 왜 두드러졌겠어요? 코가. 나로 살아가면서 나를 나타내고 그리고 보여주라고 해서 코가 나타났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회사의 어떤 특성상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회사가 잘 굴러가려고 한다 하면 사실은 고은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거는 이분이 좀 성격을 좀 줄여주고 또 주변에 같이 있는 형제들이나 같은 그 동료분들도 이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잘 따라가도 이분이 하시는 일이 과단성 있고 하지만 이분은 놀기에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일하는 걸 더 즐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정말로 똑바로 맞춰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료들도 조금 양보를 하시고 본인도 양보를 해서 가시면 고은님 같은 경우는 국민TV에 좀 있어도 좋으실 분이에요. 있어야 좋으실 분이에요. 제 의견은요. 김정일 이사, 김철수 이사, 서영석 전 이사, 조상훈 전 사무국장, 민일성 뉴미디어국장, 고우 제작국장직의 인상과 관상, 그리고 이름값에 대한 교수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연이은 그 국민TV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만뒀다가 또 들어왔다가 왜 그럴까요? 저는 뭐 간단하죠. 풍수. 기운이 안 보이는 데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야 여기 바로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처음 시작한 거는 그런 시기를 겪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은요, 꿈과 야망을 갖고 와요. 대부분이다. 네. 꿈과 야망이 없고 안정돼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스카웃을 받을 때도 더 큰 걸 바라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그 더 큰 거에 대한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말이 많고 사람도 많고 내 의사 관철도 안 되고 그리고 원래 사공이 많은 데는 좀 배가 좀 지멋대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주인의식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나친 간섭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그런 달란트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꿈꾸었던 어떤 이런 방송에 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게 지금 하나도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은 또 한 말. 네, 저는 뭐 왜 그만둘까 사람들? 국민 TV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이쪽에 소속하고 있는 그 회사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볼 때는 전부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고 또 국민 TV 자체도 능력을 발휘할 앞으로 큰 그릇에는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사실은 서로 입씨름도 많았지만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도 있었지만 사실은 배가 좀 고파서 나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크죠. 의욕이 네.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뭐 특별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 왔는데 그 노종면 씨 같은 분도 나가셨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의욕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잘하시는 부분도 많지요. 근데 성격은 조금 꼬장하실 거예요. 굉장히 꼬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과 자기 능력과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나가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또 김용민 님이 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용민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고 성격이 아주 괄괄하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그냥 참지 않고 내뱉는 분이거든요. 말씀이나 등등을. 그래서 그러면서도 국민 TV와는 그래도 인연은 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나가고 들어오고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시 국민 TV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한다면. 퇴사를 했지만 여기를 아주 퇴사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잠깐 나가셨다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받아주어서 국민 TV 다시 오셔서 어떤 획을 한번 그어보지 않는 분일까 이렇게 싶어지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수지리학자 조태훈 교수, 성명학자 안희성 교수, 관성학자 박정희 교수가 함께하는 천기누설 대한민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이 네. 퇴사한 사람 중에 다시 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 교수님은 그것까지 같이 다시 올 분이 이제 겹쳐서 김용민님이다. 네. 보시네. 왜냐하면 김용민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그 주관도 강할 뿐더러 이 국민 TV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분은 아마 국민 TV를 사랑 내지는 내가 이걸 세워야지 막 하셨던 그런 총체였던 것 같은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아니면 국민 TV 내가 쭉 빠져줬다가 또 올까? 뭐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좀 해결되게끔 내가 해줄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 TV를 나갔다고는 해도 완전히 나간 식구 같지는 않게 보여요. 이 이름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다시 오실 분 같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반대인데요. 네. 저는 네. 뭐랄까 성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게 아니라 원래 남자분들 그렇죠. 군대 갔는데 다시 쳐다보고
뭐도 안 한다. 딱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서 이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은 이 노종면 그 앵커 있죠. 그분이 다시 올 수 있고, 오더라도 이제 올 때는 많이 커져 있어야 올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절대 안 오고. 그래서 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그렇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뭐 그러실 것 같은. 제 인상학적으로 저는요. 그런 인상으로 보여지신다면 인상도 수시로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이분들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름에도 지금 40년 이상 불러줬기 때문에 거의 뭐 90% 100%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마도 오실 분으로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의견이 대립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도 또.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보는 게 다 똑같진 않고.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만히. 박 교수님 말씀처럼. 아니에요. 제 갈등과 혼란이 있는데. 2015년 그 7월, 8월에 회사에 큰 분열과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풍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오자자양급의 건물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4년, 5년, 미년, 4, 5년. 이게 지금 대충 받는 그렇죠. 그 세파적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난합니다. 갈수록 올해까지도 그게 좀 이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다른 학문적 관점에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제가 풍수로다 보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제가 들어와서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이해가 팍 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어떤 막대기 같은 거나 칼 같은 걸 이렇게 딱 배를 맞는 딱 그 형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와 정말 아프겠구나. 여기 오면은 아프니까 소리 질러야 되고 아프니까 움츠려들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게 이제 딱 여기 기운이겠구나. 저는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듣고 전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인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그래서 조금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근데 교수님 말씀은 이게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칼로 쑤시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탁 맞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딱 하고 꺾이죠. 그래서 먼저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웅성웅성 해가면서 도망도 갈 거고 누군가 가서 부축도 할 거고 이걸 빼서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치료를 할 것이냐 아마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안 교수님은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네. 그러면 조 교수님 풍수적인 그런 차원과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제 이렇게 됐지만 이름으로 부르는 기운으로는 아마도 1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까지가 최대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기운으로 보여지고 내년부터는 좀 국민 TV가 좀 안정권, 돈도 안정권, 이름도 안정권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조 교수님의 그 조언을 받아서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서 아마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은 가고 이런다면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거의 지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안정권, 아주 그 3년 동안에 그 힘들었던 그런 거보다는 지금부터는 참 빛이 보이네, 이렇게 편안해지네. 그리고 국민 TV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런 것도 그 인터넷 TV 보니까 인터넷 방송 중에는 국민 TV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네, 그럴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쯤에는. 네. 이 풍수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풍수라는 게 산수의 논리거든요. 사람이 산수의 논리에서 그 음양 논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주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산은 음이고, 물은 양이고, 근데 이게 그 음양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홀타동복지에 에서 이쪽으로 지금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쪽에? 북쪽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터가 그러니까 이 건물뿐만이 아닌 이 옆에 건물들도 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 꺼진 판이고 그런데 이 건물만 삐쭉 나와서 또 월견까지 되니까 더 안 좋은 데다가 저 경권살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먹으로
칼이 아니 주먹으로 빡 치는 형국 있잖아요. 왜 저런 통나무가 땅 때린다고 해봐요. 네.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근데 저 길수록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저런 거 많이 받으면 암 환자도 나옵니다. 아, 이게 아파서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그런 정도의 그 흉악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국 메인은 내비두더라도 이렇게 운영진들 있는 데는 그게 사실은 메인이죠. 그거는 요 옆에라도 가까운데 이렇게 사무실 좀 얻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분열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안 될 것 같다. 지난 8월 29일 미디어협동조합 2015년 임시총회에서는 업무감사 권영일님, 사업이사 전영관님, 경영이사 현상윤님, 교육이사 황웅길님, 대외협력이사 이강윤님께서 당선됐고 현상윤님이 이사회 지명과 대의원 투표로 이사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새로운 이사진이 편성이 되셔서 한 5분 이렇게 이제 이사진이 바뀌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이사진 분들의 어떤 역량이랄까 또 회사에 지금 미쳐지는 영향 그런 것 좀 분석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새로 오신 이사님 중에서 정유생의 현상윤 이사님이 계신데요. 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성격도 곧고 아주 바르신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 성향은.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성격이 곧고 바르신 분인데 조금은 그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약간은 부딪힐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이렇게 같이 협조해 나가서 해야지 되겠는데 그 국민TV와의 관계를 볼 때는 현상윤 이사장님이 그래도 국민TV를 도움을 주실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를 제시하면 이분의 마음에 들으면 뭐든지 그냥 막 이어나가려고 하실 분 같아요. 뭐든지 그냥 쭉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하게 이걸 끊고 맺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고 국민TV하고는 또 관계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강윤 이사님이 또 계신데 이분은 국민TV와도 이분도 또 괜찮으시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좀 고지식하면서도 오래됐고 옛것 같은 걸 잘 무시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끈질기게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분이면서 또 이분도 명예의 그 낙오가 되는 일을 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꼼꼼하세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신 분이면서 그 기술력을 국민TV와 같이 나란히 친구처럼 잘 이끌어 가실 분으로 보여지고요. 전영관님 같은 경우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나시고 참 그러신데 조금 부딪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여러분들과 아니면 회사와도. 그런데 이분의 어떤 그런 강한 거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 이런 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황은길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네요. 황은길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기 힘이나 파워가 크고 폭넓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폭넓게 이렇게. 근데 그 폭넓게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분은 당신이 딱 결정을 하지 남들 얘기에 그렇게 귀는 기울여 주셔도 누구 얘기를 이렇게 딱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 들어주고 섭렵은 하되 결정할 때는 아마 황은길 님이 결정을 하실 분이면서 회사하고도 이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100% 좋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권영일님 같은 경우도 전용관님하고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그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요새 그거 있죠. 그 선전하는 그런 쪽에 그런 광고하는 일 뭐 그런 쪽에는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실 분일 것 같으면서 회사하고는 조금 이분도 좀 부딪히지 않을까. 머리는 명석하신데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좋은 말씀. 현상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60살이고 이제 나이가 딱 입 나이로 돌아왔는데 입이 참 광활하고 크고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주관하는 시기에는 그 입이 어떻게 생겼냐가 가장 중요한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기운도 좋고 그리고 그 기운 좋은데 아마 본인의 열정까지 딱 넣어서 뭐 좋은 얘기는 아까 우리 여기 안희성 교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 열정을 넣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참 이마를 보면 이마가 참 좋은데 보면 우리가 이마에 주름이 3개 있으면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옛날에 대통령도 이마에 주름이 많아갖고 원래는 그분도 사실은 이마가 주름이 그렇게 3개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모 인상학자의 힘을 들여서 이거를 수술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가장 밑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마를 하늘과 사람과 땅의 기운을 보는데 보면은 하늘 기운 받는 데보다는 사람과 땅의 기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상윤님 같은 경우는 땅의 기운이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마 잘 실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반듯하게 이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할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강윤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참 반듯하시죠. 깔끔하시고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진짜 인물도 안 빠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돈도 이렇게 잘 모으는 운이에요. 돈을 끌고 오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상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하는 것 때문에라도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곳에 왔는데 한번 마무리 잘해보자. 집보다는 나와서 생활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살면서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마 체력 관리들을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전영관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참 이상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높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있어요. 눈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뭐 젊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60 넘어서까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고 보니까 좀 날씬하신 것 같아. 좀 살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더 이렇게 말라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좀 욕심이면은 조금만 살이 좀 붙으면은 국민 TV나 우리 이 전영관 씨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같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부적인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성격도 조금 유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살을 한번 찌는 게 어떠실까. 어차피 살찌면 더 훈남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미남이고 훈남이고 뭐 여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가고 책임지라 그러면 제가 책임진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는 건 뭐냐면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이러한 이사님들로 이제 포진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바뀌면서 어차피 새 기운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기는 하실 거예요. 직원분들은. 좀 힘들고 또 다른 어떤 투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각오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에서부터 갖고 있는 그 내공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들이 잠자는 시간까지도 어떻게 내가 잘 대처할 것인가를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재물 쪽으로 돈 쪽으로 이렇게
많이 욕심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명예는 자연적으로 오죠?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다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저는 이제 장담합니다. 네. 자, 우리 안 교수님도 한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조금 전에 그 박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새로 오신 이사님들하고 기존에 계셨던 직원분들하고의 그 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좋은 분도 생각하고 있지만 나쁜 어떤 그 기분 확산, 그분은 어떻다, 이런 이미지, 이런 거부터 빨리 그 회사 전체가 개선을 하셔서 그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 교육 같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팀워크 되는 그런 단체, 그런 모임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소화가 되면 아무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화목한 그 국민 TV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보는 소견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새 이사진님들을 환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는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제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인상학자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인상학 강의 한번 들으시는 건 어떻겠어요? 좋죠. 거기에 더불어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풍수학, 성명학도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요. 기업체 강의를 하듯이. 무료보세요에서 그 사전에 팬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답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어떤 분이 이제 조합원이 올리셨는데, 국민TV는 언제 공중파가 될까요? 이 질문이 있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국민TV는 언제 공중파가 될까요? 공중파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 짧게 잡는다고 하면 한 11, 2년, 10년 뭐 이 정도 되면 그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교수님. 네. 글쎄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보려면은 이사장님이나 가장 높은 분의 인상을 제가 직접 보고 그분하고 기운도 좀 보고 그리고 사주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거든요. 그냥 여기 와서 이 건물을 보는 건 저는 저보다는 조 교수님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제가 좀 풍수가 전문인데. 네, 그럼요. 정확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 건물에서는 영원히 안 돼요. 빨리 옮기지 않으면. 그렇죠. 옮기지 않으면 그건 해법이 없습니다. 그건 시기적 기운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대구 사는 청년 조합원입니다. 국민TV 지역협의회의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고 조합비는 꼬박꼬박 냅니다. 그렇지만 애정은 어느 조합은 못지 않습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TV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을 캐치프라이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우리 국민TV에 관심 없어 하는데 이 캐치프라이즈가 사주 역술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직은 사주 역술 쪽으로 조금 부족하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걸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방송이 회를 거듭할수록 훨씬 더 뭐랄까 국민이 주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도 갖고 하다 보면은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국민TV가 사주 역술 이런 거를 방송하고자 방송을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곤란해지고 이게 잘 나갔으면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도. 네, 근데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궁여지책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로 그런 측면이고 여기 이제 2번 질문에는 우리 이제 안 교수님이 답점해 주세요. 요즘 우리 국민TV 조합원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일부 조합원 분들이 광적인 글을 올리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에 궁합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광적인 모습은
대해서 한 말씀. 네. 먼저 1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TV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TV가 지금 가는 데는 험난한 길을 감으로써 나중에 단맛 나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힘든 시기를 거쳐서 작년과 올해는 풍수적으로도 물론 굉장히 나쁘지만 이름으로 볼 때도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더 발전의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악성 댓글이 올라옴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여지는 그런 때라고 지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시한 그 풍수적인 변화도 좀 주고 또 이렇게 각자들 또 노력해서 준비도 하고 서로 욕심을 줄이고 분쟁 그 싸움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내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어느 직원분이 그 했어요. 월급은 계속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준다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 교수님 분발해 주세요. 예. 그럼 이제 교수님도 분발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우리 국민 TV가 좀 빨리 이런 질문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새벽이 아주 영원히 해가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너분들이 진짜로 이것은 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풍수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말 풍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 사례를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이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겪어요. 그때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은 문화 콘텐츠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장점이 굉장히 이걸 살리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의 시절을 보죠.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지 못하면 내년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문 닫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국민 TV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위해선 오너분의 결단과 용단이 필요하고 오늘 하여튼 두서없이 막 두 번째 우리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있고 다음 주에 좀 보강을 해가지고 아주 좀 더 리얼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